도쿄에서 하는 겟레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씻고 나와서 기초 케어까지는 하고 지금 선크림을 아직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원래 헤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하고 나서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끔 촬영할 때 이렇게 보다나 봉고데기로 웨이브 하는 거를 보고 펌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고데기로 하는 헤어입니다.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제 손에 뭔가 저만의 스킬이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컬을 위해 바깥으로 빼서 한 번 더 말고. 몇 밀이에요? 36mm인 것 같아요. 36mm. 그래서 36mm가 나한테는, 내가 머리가 짧진 않잖아. 꽤 긴 머리라 그냥 컬이 딱 적당히 굵게 잘 잡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 집게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맥락이 없는 봉고데기 사용법. 그리고 바쁘니까 막 뭘, 근데 결과물 나쁘지 않지 않아? 완전 그치? 그래서 내가 안 보고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막 섹션을 되게 전문성 있게 나눠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말아놓고 항상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걸 몰랐는데 샵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거 진행할 때 헤매 봤잖아.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원래 제가 다이슨의 그 에어랩을 처음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하도 핫하니까 되게 저 어렵게 구매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에어랩을 그냥 머리 말리는 데 맞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히 그 헤어에 손상이 가는 거는 봉고데기가 진짜 그 심하긴 해요. 근데 컬이 더 훨씬 오래 가고 유지력이 되게 좋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에어랩은 은근히 이게 시간을, 나는 에어랩 빨리 한다고 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컬이 잘 안 잡혀. 그리고 더 오래 걸려 나는. 제가 지금 한쪽은 거의 1차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좀 덜 잡혀 있는 데를 한 번 더 봐줘요. 빠르게 먼저 굵게 잡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한쪽, 그러니까 두 쪽이잖아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 하는데 한 5분? 지금 딱 5분. 진짜? 진짜 빨리 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킬이 진짜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뒷머리는 잘 안 잡히니까 헤어를 잡을 때 뒤에 진짜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잡고 조금 더 오래 해서. 그리고 이것도 막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 뭐 몇 도로 해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뜨겁게 합니다. 대신 트리트먼트를 진짜 열심히 해. 지금 제일 뜨겁게 하셨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몇 도예요? 160도. 별로 안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160도면. 그래서 내가 머릿결 많이 안 상했나? 160도면 안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다나가 좀 사용이 편해져서 좀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야무지게 잘 쓰고 좀 뽕 뽑는 것 같아. 촬영할 때마다 항상 보다나를 하는데 애들이 헤어컬을 되게 잘 잡혔다고. 진짜 잘 이렇게 간단하게 뒤쪽까지 한 번 더 잡고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빗질해서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데를 컬을 한 번 더. 여기 보시면은 봐봐. 완전 다르지, 이게 이쪽이랑. 이 생머리도 만들어 볼게. 근데 여기는 이제 컬을 잡을 때 반대로 이제 굴려야겠지. 그 방향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빼서. 그게 진짜 헷갈리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한 번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이 방에서는 전 옆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퀵 헤어 앤 메이크업을 해보는 것으로. 근데 진짜 습관되니까 손이 점점 빨라져. 배고프니까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비플이라는 행사 때문에 사실 도쿄로 온 건데 비플 패스를 마무리하고 전시를 마무리해서 이틀 정도 더 그 연장을 했어요, 숙소를. 옷을 좀 챙겨왔는데 촬영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는 한 번 더 봐줘야 돼. 그래서 아침에 머리 하는 거는 진짜 딱 거의 한 15분? 좀 정성 들이면 한 20분? 근데 정성을 들인다는 게 해도 뭐가 지금 굴만 다 잡은 거지 이렇게. 신기하다. 아, 저는 그 섹션을 나눠야 뭔가 대칭이라던가 뒤에서 봤을 때 그게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해도 되네. 그냥 저처럼 마구잡이로 해도 어느 정도 다 잡혀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막 엇갈리지 않게 섹션을 잡은 것도 있겠지. 손이 이제 익으니까 그게 봤을 때 여기 막 이쪽에서 따로 이쪽에서 따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중구난방의 머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손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이쯤이겠다 하면은 근데 그 열을 더 엄청 빡세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구나. 보통 180도부터 하던데. 저는 진짜? 전 매직기도 항상 180도예요. 그래서 머리결이 나온가. 띠로리. 왜냐면 160도는 낮은 거 아니에요? 머리가 상하면 안 먹잖아요, 열이. 맞아. 그래서 높이는 거고 머릿결이 160도여도 잘 먹히는 거지, 컬이. 머릿결이 상하지 않았어. 많이 근데 안 상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덜 상했다는 거지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뒷모습이 보면 어때? 대박이야. 왜냐면 맨날 촬영하실 때도 혼자 하고 오는데 잘 뒷모습이 비어 진짜 있는 데 잘 돼. 있나? 아니. 잘 돼. 괜찮나요?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여기서 영상에서 14분. 근데 막 말하고 그러니까. 근데 입 다물고 하면 앞머리는 어떻게 해요? 앞머리는 제가 지금 앞머리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컬은 한번 아까 할 때처럼 그 잡아주긴 하는데 앞머리를 너무 많이 꼬면 좀 촌스럽더라고. 방송사고처럼. 약간 띠용 이렇게. 그래서 그루프를 보통 말고 있어. 맞아. 항시 말고 계세요. 그루프가 뒷머리 아니야? 뒷머리부터 앞머리까지 다 그루프를 말고 있고요. 오늘도 왕그루프 준비했고요.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메이크업 하고 나서 머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봐주는 걸로 하고, 원래는 그 약간 쪽빛 같은 걸로 해서 빼서 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게. 볼륨을 잘 살려놓고, 일단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저는 립밤을 꼭 바릅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소울 립밤을 발라놓고 선크림부터. 옆에 우리 피디님도 메이크업 우리 왜냐면 외출 지금 배고프거든. 나 빨리 해줄래? 늦지 않게? 나 금방 끝나는 거 알지? 생각해보니 나 메이크업 가장 단촐한 거 알지? 빨리 해달라고. 일단 립밤을 발랐고요. 방금 립밤 바른 거는 이 소울 립밤. 그리고 선크림은 항상 잘 쓰고 있는 라곰 제품을 발라볼게요. 이제 이거 단종됐어. 내가 한 20개 쟁였어 지금. 필요하면 말해.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 정도 줄 수 있다고. 열심히. 아직까지 누구한테 줄만해. 아직까지 부유해. 부유해. 선크림 부유해. 자외선 차단제 진짜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꼼꼼하게 발라줘. 저는 선크림을 얼마나 바르냐면은 진짜 많이 발라요. 아주 꼼꼼하게 바릅니다. 왜냐하면 평소시엔 출근할 때 거의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잘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게 중요하대요. 선크림은 원래 그 사용량이 동전 그 500원짜리 양이 이만한 거. 원래 그렇게 한 번 바를 때 해야 된대. 자외선 차단제. 저는 한 번 더 두 번째 바르세요? 네, 저는 좀 많이 발라요. 특히 눈가나 이런 데는 진짜 나는 또 그
눈가에 기미 같은 거 엄청 잘 생기고 지금도 많아서 이 정도 그나마 유지하는 거는 내가 선크림 많이 발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잡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왜 그런 피부 있잖아요. 여드름 많이 안 나는데 잡티가 너무 많아서 피부 지저분해 보이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모두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제가 초민감성이라 레이저 시술을 못해. 그 토닝 레이저 같은 톤업 레이저. 그래서 그냥 선크림이랑 그 비타민C로 연명해야 되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맞아봤어요. 신데렐라 주사 같은 그런 피부가 맑아지는 비타민C 주사 있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직접 쏘는 게 저한테 엄청 자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드름 났을 때 절대 비타민C 앰플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돼요. 비타민C가 여드름에 제일 안 좋아. 그 앰플 같은 거 있잖아, 에센스나. 그런 거 발라버리면은 뒤집어져요. 경험담이라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에 속아서 산 모공착 프라이머. 이게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요즘에 화장품 업계들이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영상을 너무 자극적으로 찍으니까 이 릴스 이런 걸로 맞아. 죄송한데요. 있었는데 없어졌어. 블랙에서 없어진 거야. 막 블러 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혹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봤는데 아무튼 메리소드 모공착 프라이머라고. 지금 이거 다 지워졌어 앞에 로고가. 여기가 이게 지금 프라이머. 네, 소량 짜서 그냥 저는 이제 이마나 코나 이 그 T존 부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요만큼. 또 써보니까 잘 모르겠네. 뭔가 근데 프라이머 자체가 약간 안 쓰면 약간 좀 그렇고 써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쓰면 뭔가.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로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모공이 또 그렇게 큰 얼굴은 아니야. 내가 모공이 크면 드라마틱하다 이럴 수 있겠는데 모공이 또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 그냥 결이 좀 맨질맨질해 보인다 정도?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베이스 제품을 바르는데 베이스는 항상 쓰는 커버력 더럽게 없는 레베쥬. 제가 이거 7병째 쓰고 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7병째 써요, 저는. 커버 간단하게 해주고 내추럴하게. 제가 그때 저거 받았잖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 근데 제가 봄, 웜, 라이트로 제 1순위 톤이 그렇게 나왔고 2순위가 가을 뮤트라서 이번에 이제 겟레디를 하는 게 제가 그거에 맞게끔 약간 아이섀도우나 이런 거 샀는데 사실 딱히 뭐 발랐는데 잘 달라진 건 모르겠고 그래도 좀 그 새롭게 보여드리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어서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피부톤도 설명해주시기로 저는 내추럴을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베쥬를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맞겠다고 얘기해주셨고 지금 쓰는 쿠션들도 다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N이 앞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추럴로. 그리고 이번에 도쿄를 와서 또 엄청난 걸 발견해서 퍼프. 미쳤어요 이거. 조금 더러운데 MB라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있다. 오, 보인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MB라고 써져 있는데 이 MB라는 퍼프가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핫한데 제가 살면서 써본 퍼프 중에 제일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쟁였어요. 넉넉하게 생겼어. 레베쥬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안에 에센스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박혀서 좀 수분감이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데 커버력은 없다는 점. 저는 이거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어차피 쿠션 한 번 더 찍어줄 거라서 약간 베이스 느낌으로. 네네네, 맞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 촬영 있는 날은 여기에다가 꼭 쿠션이나 이런 걸 더 발라주고 그냥 출근이나 가볍게 나갈 때는 이것까지만 딱 바르고. 사실 저는 메이크업이 그냥 잡티가 보이는 게 좋아요. 막 그걸 애써 굳이 가리려고 두껍게 화장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손으로 좀 블렌딩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보여드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 알죠?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는 법 하면서 저예요. 좀 기괴하지만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또 괜찮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나만의 방법이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그 전문 뷰티 유튜버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처럼 나오진 않더라고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거는 내가
구현이 안 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지금 저분이 옆에서 그 스패츌러도 쓰시고 계시거든요. 안 된다고요. 어쨌든 쓰고 계세요 지금. 다들 쓰길래 쓰는데 올리브영 그때 세일할 때 이게 1위길래. 그거 피카소 거야? 네. 아 피카소 거 진짜 진짜 유명한. 피카소 거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는 장비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스킬이야 스킬. 일단은 제가 쿠션을 2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저 항상 보여드렸던 쿠션인데 이거는 제가 하와이에서도 썼던 쿠션. 이거 좋아서 지금 이것도 3통째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시몬브레드라는 제품인데 이게 그 좀 커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내추럴하게 막 레베주 쓰는 것 같은 쿠션이고 촉촉하고, 이거는 뭔가 그 쫀광? 약간 쫀광 느낌. 그래서 커버력도 괜찮고 무너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너짐 예쁘다. 제가 메이크업을 이거 행사 와가지고 거의 10시간씩 하고 있었잖아. 근데 막 화장이 엄청 심하게 뜨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해도 많이 안 떠가지고. 근데 전 수정 메이크업 할 때 그 기름종이 꼭 찍어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거기서 같이 나온 그 쿠션이랑 기름종이를 같이 이제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몬브레드 쿠션을 오늘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분하게 쿠션을 찍어서 그 한 번에 다 한쪽만 닫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 이렇게. 그래서 고루 펴셔야 돼요. 이렇게 펴서. 안 그럼 양 조절이 좀 안 된다고 뷰티 유튜버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신기한 게,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고 하시나? 이렇게? 다 뜰 것 같은데 화장. 이렇게 소름 끼치게 베이스가 다 끝냈고요.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눈썹을 제가 이번에 마스카라도 사왔어요. 저 마스카라 진짜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살짝 그 저기 뭐지? 유분감을 잡아줄게요. 요거 써가지고 그냥 가볍게 쓰기 좋더라고요. 눈썹 그리기 전에 여기 그 눈썹에 있는 유분감이랑 여기 헤어라인 쪽도 살짝 코 옆에 이런데 반들거리지 않게. 사실 다 찍어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저 뭐 하는 거지? 왜냐면 엄청 끈적거리더라고. 그리고 도쿄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더워요. 매우 무척. 그래서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저는 가을 겨울로 챙겨왔는데 지금 약간 보송한 베이스. 어머, 나 피부 되게 좋아 보이네 이 카메라. 괜찮지? 어쩐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눈썹이랑 이런 거를 좀 빠르게 그려줄게요. 오늘은 시섀도를 이렇게 결 살짝 좀 해주고, 원래는 음영도 살짝 주고 하는데 그냥 바로 그리는 걸로. 이 시섀도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지워지긴 했는데 리필을 꽂았어요. 최근에 리필을 같이 사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자연스러운 갈색? 제가 눈썹이 짝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먼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예 달라요. 봐봐. 이쪽 한 거지? 그러네. 달라. 근데 자연스러운데 다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정갈해진 느낌? 중요하다고요. 눈썹이 샵에서도 제가 보면은 눈썹을 진짜 오래 그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저기 눈썹 결 살려서 메이크업 하잖아. 저는 그거 써봤거든요. 투명한 그거요? 그러니까 고정 픽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좀 이상하던데 나한테는. 잘못된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이거야. 좋은 걸 지어줘도 못 써먹는 애들. 그게 나던데. 멀리 안 찾아도 되겠더라고. 대충 이렇게 산을 맞춰서, 난 맞췄다고 하는데 항상 이게.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새롭게 구매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에뛰드 하우스 제품이고, 이건 살짝 가을 뮤트 컬러. 예쁘지?
근데 이게 에뛰드가 되게 좋은 게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요거는 뭐 블러셔나 이런 걸로 써도 되고 멀티로 요걸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하시면 되고 이것도 뭔가 좀 가을 뮤트 색감인데 되게 그 튀지 않고 베이직해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웨이크 메이크? 웨이크 메이크 제품이에요. 예쁘지? 이걸로 해볼게. 아 그리고 뭘 샀냐면은 이 브러쉬를 샀어요. 여기에 제가 쓰던 것도 막 꽂아져 있어가지고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출장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 괜찮더라고. 사이즈가 휴대용 사이즈라서 한 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기 너무 괜찮고 원래 구성은 이 그 큰 브러쉬 2개랑 조그만한 브러쉬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필리밀리? 아무튼 머시갱이 거기서 산 겁니다. 웨이크 메이크에서 구매한 이 그 팔레트랑 같이 들어있던 브러쉬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요 색감을 써서 눈두덩이에 넣을게. 가볍게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좀 믹스를 해볼게요. 블렌딩 해주면서 겹겹이 쌓여간다는 느낌으로. 뭘 얹었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발색력은 너무 좋은데 그거 알지? 내가 잘 못 써먹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음영만 잡아줬고요. 뭘 잡았는지 모르시겠죠?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브러쉬,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살짝 더 어두운 색감,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블렌딩 해가지고 이건 좀 중요한 순간이니까 거울 보고 이렇게 눈 뒤쪽이랑 눈꼬리 앞까지 해서 이 밑에 언더까지 삼각존까지 이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만 준 다음에 이번에 산 새로운 마스카라, 요거는 페리페라 건데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요거를 한번 뭉치지 않게 아주 잘 발라줍니다. 올려치는 느낌으로다가 속눈썹 하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뷰러 하실 필요도 없고요. 언더까지 이렇게 역시 나야. 언더 바르면서 밑에 바르치고. 그 무조건 묻는 것 같아요. 원래 면봉 대고 해야 돼. 샵에서는 샵에서는 면봉 대고 하더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기 팔레트에 이 색감으로 제가 블러셔도 가볍게 해줄 거고 여기 클리터가 있거든요. 펄? 이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살짝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아 올려가는 메이크업. 그리고 블러셔를 하기 전에 섀도우를 해볼까? 섀도우는 항상 쓰는 그거 여러분들. 이거 다른 데 안 가. 두 가지로. 빨리 마무리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 색감으로 살짝 좀 뭔가 좀 치크가 가해졌다 싶은 것 같으면 살짝 이렇게 눌러서 마치 안 한 것처럼 속여. 나를 속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립도 있지. 이 립도 징하게 많이 가져왔어. 보실래요? 당연한가? 좀 보실래요? 미쳤쥬? 아니 안에 또 있쥬? 다 바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챙겨오게. 대단하쥬? 이거 보라고. 이렇게나 많다고. 다 가져왔다고. 아까 립밤을 살짝 발라놨잖아요. 에뛰드의 미드나잇 무브를 밑에 바닥에다 깔아주고
그리고 아주 붉은 소프트 월넛. 살짝 안쪽에다가 음영을 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늘 느끼는 건데 메이크업 잘하는 사람들 부럽다. 자,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좀 후드를 입고 있어서 느낌이 안 슬지만 짜란! 오늘 외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속눈썹이랑 조명이 좀 세서 안 보이지만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죠? 이따 나가볼게요. 그리고 내일 밤은 나이트 케어로 또 저희 신제품이랑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예쁜 이번에 도쿄 와가지고 셀카를 한 번도 못 찍은 거 있지? 오늘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비포를 안 찍은 게 아쉽네. 일단은 안녕.